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백신꽃이 화이자 피었습니다.입니다. 자,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오늘부터 일주일간을 특별 방역 관리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백신 접종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최근에 화이자 백신 4천만 회분, 즉 2천만 명분에 대한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총 9,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며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고 11월 집단 면역을 차질 없이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월요일에 야인시대 리턴즈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2부에서도 계속해서 박준현 운영형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백신에 대한 이야기,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겠고요. 월요일에 또 추천주 만나보는 시간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합정동 민박이라는 코너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좀 날씨는 어느 때보다는 좀 선선하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더웠는데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더더욱이요. 오늘도 하루 잘 보내셨는지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또야 나에게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박정육님, 오렌지님, 쫄보님 반갑습니다. 회윤님 이름도 보이고 있네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야인스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화이자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명을 기록했다라고 하죠. 특히나 지난주에는 700명대를 훌쩍 넘어서면서 정말로 4차 대유행이 오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도 커졌습니다. 자, 벌써 4차입니다. 더 이상 이제 5차 대유행, 6차 대유행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는 조금 더 정말 빨리 백신을 좀 접종을 하고 이제 면역력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가운데 자, 이렇게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한번 거세질 때마다 시장에서는 관련주들 또 한번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뭐 재택근무 관련주, 포장 제지주들도 조금씩 들썩였고 이럴 때 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고는 하는데요. 운용형님, 네. 자,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19, 이 확산세가 다시 한번 거세진다. 또 한 번의 대유행 이야기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 계속 들썩이고 있는데 시장에서의 대응 전략을 좀 다시 한번 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도 지금 코로나가 약 확산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에 수요일인가요? 코로나 확산 우려감 때문에 미 증시가 1% 이렇게 빠지면서 그날 우리 코스피 지수가 50포인트 빠진 날이었거든요. 다음날. 네네.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데 현재 글로벌적으로 본다 한다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1억 4천만 명이더라고요. 보니까 사망자가 310만 명 정도 되고 어제 기준으로 일 확진자 수가 71만 명. 네. 근데 이제 계속 늘어나는데 최고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인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 인도가 보니까 일 확진자 수가 35만 명이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반을 차지하고 있는 네. 쪽이니까. 다른 나라 쪽은 오히려 지난 3월 30일 날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때 수준의 80% 정도 수준입니다. 인도만 글로벌 시장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쪽이고 유럽이라든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최고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높은 수준이지만은 확대가 되지는 않고 있다. 이제 그런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국내도 현재 추가적으로 크게 확대가 되는 쪽은 아니죠. 지금 500명에서 800명 사이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4,000명 이상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요. 쪽이고, 그래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 있고 경계감을 가져야 되고 있는 쪽이고, 또 충분히 뭐 4차 우려감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좀 되는데, 일단은 현재 지금 뭐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백신 접종이 이제 활발하게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글로벌적으로 따지면 결국 코로나 백신 자체가 이거 확진자 자체가 우리나라만의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 같이 모든 나라들이 집단 면역이 돼야지 전 세계 경제 공동체지 않습니까? 유기적으로 뭐 경제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백신 접촉자 수가 보니까 빠르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3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2회 이상 접종한 인구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많다고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벌써요? 좀 영향권이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중요한 것 자체는 이런 우려감 관련 부분 자체는 코로나 확산 부분 자체는 그래도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고 지금 보급이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앞서기에 확진자보다 백신 접종자 수가 늘어나고 있기 네.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제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은 우리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주식시장에서 접근하고 있는 투자가 입장에서 본다 한다면 경계는 해야 되겠지만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가지고 경제 활동이 당초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이 좀 되면서 경기 회복 수준이라든가 실적들이 약간의 늦춰질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네. 경기가 회복이 좀 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추세는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쪽이니까 코로나 우리 확산보다는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수요일 같은 경우도 곧바로 바로 리바운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이라든가 국내 경제 지표도 좋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이 코로나 관련주들 계속해서 이렇게 이슈 나올 때마다 크게 움직이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고 그동안 조용했다가도 확산자가 다시 많이 나왔대 이러면은 또 한 번 또 움직이거든요. 우리 좀 대응 전략 어떻게 짤까요? 저는 유일하게 코로나 관련된 주를 작년에 매매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지난해에도요? 네, 이 팬데믹 치료제라든지 상황에서도? 코로나 백신 관련된 매매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진짜요? 그래도 수익률은 좋았습니다. 굳이 할 필요를 못 느꼈고. 네.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음. 얻어가는 수익률보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아, 물론 작년에 한 해 이제 광풍 가도 같은 가도를 달렸죠. 뭐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100%, 200%, 300%. 저보다 아마 운영장님이 더 없으셨을 거예요. 저보다 더 그동안 선배이시고 정말 경험이 오래되시니까 말도 안 되는 시세거든요. 보지 못했던 시장이 나타났으니까. 그렇죠. 지금도 말이 안 되는 쪽이죠. 이거 실체도 없는 쪽인데 그나마 이제 뭐 뒤에 정리를 좀 해왔거든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모더나 관련, 화이자 관련 정리를 해왔는데 일단 백신 진단 키트에 관련해서는 작년과 같은 어떤 추세 확장 국면은 어렵다고 보는 쪽입니다. 진단키트요? 네, 그렇죠. 일단 뭐 어렵다고 보는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신 관련된 주들도 네.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 쪽입니다. 지금 뭐 화이자가 부각된 쪽이 오늘 화이자 주가만 올라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늘 아스트라카 관련된 종목 진매트릭스도 올라갔고요. 모더나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종목의 어떤 선별화는 좀 필요한 쪽이지만 뭐 파미셀 이런 것도 오늘 조금 반등이 있었거든요. 며칠 따지면요. 그래서 네. 화이자가 오늘 상대적으로 이제 2,000명분 확보했다 이런 모멘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뭔가 우리 국민 정서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불신이 맞아요.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국민 정서가 주식과는 좀 무관하게 그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각이 된 것 같고 그런데 오늘 뉴스에 또 시청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아스트라제네카가 또 효과가 100%라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은 또 아이러니입니다. 화이자는 93%라고 전했어요. 그럼 오늘 장막판에 화이자 관련된 주식들이 진원생명광학 같은, KPX 생명광학 같은 경우는 상한가로 직행을 했지만 제일평화홀딩드라스 이런 종목들도 좀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뭐 확진자 추이를 향후에 좀 관찰하시면서 내가 정말 트레이딩으로 잘 대응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가능하다고 보는 쪽이에요. 근데 정말 난 특기가 트레이딩이다. 아, 난 이걸 네, 제일 네. 잘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쪽인데 그게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 제일 잘한다 하시는 쪽이면 여기 와서 앉아 계셔야죠. 아 트레이딩에 그렇죠. 나는 보수다 네, 하시는 저 분들. 대신 여기 앉으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쪽에서는 보수적인 전문가예요. 저는 상당히 좀 말리는 쪽이신 것 네네. 같고요. 제 충원을 정말로 진심으로 와닿았으면 좋겠고 뭐 저점 매수 고점 매도는 가능한 쪽입니다. 가능한 쪽인데 실적이라든지 밸류라든지 기준 가치의 측정이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뭐 어느 쪽이라도 기대 런덕을 만들어 가지고 분석치를 내놔야 되는 게 전문가 입장인데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냥 뭐 어디 거기 사장 출신이다. 그래서 주가가 가는 쪽이잖아요. 이것도 그거는 테마적인 성격이 이거 조금 말이 안 되는 껴있는 거죠. 거기 이 직원으로 일했던 게 무슨 효과가 있는 겁니까? 약품하고는 전혀 효과가 관련이 없다는 쪽이죠. 그래서 차라리 이쪽보다는 정말로 내가 코로나 백신 어떤 전염병 관련된 주를 하겠다 하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친환경 쪽이라든지
요즘에 연기금 쪽에서 박차를 가하는 쪽도 있거든요. 온라인 네. 미디어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육 콘텐츠들. 저는 이런 쪽은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굳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제는 뭐 비대면 교육이 꼭 코로나 국면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교육은 좀 되지 않겠느냐. 이쪽으로 차라리 관심을 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 아까 박준현 운영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진자 수보다 백신 접종, 특히나 2차 접종까지 마친 수가 늘어났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11만 9천 명이라는 걸 봤는데 접종률이 현재 4% 정도라고 나왔거든요. 앞서도 뭐 아스트라제네카부터 시작해서 뭐 부작용에 대한 논란, 또 백신 수급 논란 등등 굉장히 많았었는데 주말 동안에 이제 화이자에 네. 대한 좀 호재에 대한 소식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거의 보면 지금 접종률이 높은 게 유럽 국가들이잖아요.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이라든가. 네. 그네들 국가들이 다 지금 자국에서 생산해서 수출도 못하게 딱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백신 앞에서는 우방국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자국의 이익 앞에서는 백신도 뭐 확보가 쉽지 않다. 뭐 그런 내용을 발언을 했는데 네. 그래서 백신 확보가 상당히 치열하게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국 이기주의에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뭐 우리나라 목표 자체가 올해 11월 달에 집단 면역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부 내용으로 따지면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단계적 현재 계획 수립한 대로 현재 차질 없이 당초에 정부가 4월 달부터인가요? 백신 접종을 하면서 현재 4월 말에는 몇만 명, 그다음에 네네. 들어오고 몇만 명, 현재는 거의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돼 가고 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이게 백신 수급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수급에 차질이 발생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런 언론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쪽인데 오늘 이제 발표 내용까지 제가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보니까 이제 화이자가 기존에 4,600만 회분 수주를 받았다가 이번에 2,000만 늘어나면서 6,600. 보시면 이게 전체 보면 화이자가 가장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화이자가 가장 많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는 2,000만 회예요. 이게 얼마 비중 지금 총 확보한 물량 자체가 1억 9,200만 회입니다. 그게 이제 사람 수로 따지면 9,900만 정도. 그다음에 우리나라 성인 남자가 접종을 해야 할 인구가 어린아이를 빼면 3,60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거기를 감안하면 2.75회 정도, 즉 3회 정도까지 접종하게 되면 다 이제 집단 면역이 된다는 쪽이니까. 네. 이게 현재 정부의 계획대로 따지면 거의 접종하는 데는 정부의 정책 자체가 목표가 11월 말일이니까 집단 면역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제 그런 스케일주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이제 불확실하게 부분 자체는 최근에 모더나인가요? 2분기에 들어온다 했다가 3분기로 넘어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화이자도 2천만 병은 계약해놓고 또 실제 도입이 안 되는 게 아니냐. 계획대로 들어올 것이냐. 너무 이제 그러네요. 그런 부분 쪽에서 언론들이 이제 앞서가서 추측을 하는 거죠. 이게 정부는 그런 백신에 대해서 보급과 관련해서 너무 예측해서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네. 현재 정부 발표는 그렇다는 쪽이고 언론이라든가 그쪽에서는 좀 미지수다 이제 그런 어떤 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현재 지금 화이자라든가 모더나라든가 관련해 가지고 국내에서 직접 기술 이전을 받아서 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 추진을 하고 있다는 쪽인데 일단 추진하고 있다는 쪽이니까 약간의 긍정적인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이니까 그러면 훨씬 백신 수급과 관련된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될 여지는 있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네. 본다면 이런 어떤 그 백신 기술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좀 어떤 기업들이 해당이 좀 될지 그게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죠. 알기가 쉽지 않죠. 또 백신 한다 하더라 어디까지나 네.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라고 하는 게 유탁 생산이거든요. 유탁 생산은 별로 돈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요. 직접 라이선스를 가져와서 생산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관련된 기업도 우리가 알기 쉽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 전략으로서 고민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 거고요. 저는 네. 관련 종목들 좀 볼까요? 관련 종목들 이제 백신 관련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 몇 개 준비했는데 모더나 백신, 뭐 화이자 백신, 러시아 백신 관련 종목들을 저도 뭐 이슈 관련된 종목도 모더나 백신 관련해서 엔투텍, 뭐 AB 프로바이오, 소마젠 관련된 종목들을 보게 되게 되면요 좀
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창립 멤버가 근데 AB 파로바이크는 모데나의 창립 멤버가 사내이사다. 그것까지 주가가 가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뭐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 들었거든요. 네. 화이자 출신이 고위 임원으로 근무했다. 이런 여러 가지 간다는 자체가 네. 이게 참 좀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냐 결론 다 그런 종목이에요. 굳이 본다 그러네요. 그러면 오늘 상한가 들어간 KPS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항체 중간체 원료를 독점 공급한다. 이거는 좀 그러네요. 새로서 이거는- 가치는 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들 기업도 오늘 시가총 2천억인데 자본이 400, 500억짜리입니다. 주가 비싸거든. 적자난 회사. 매출 200밖에 안 되는 회사. 이게 전반적으로 앞서 저도 뭐 우리 김민지 전과 똑같은 생각인데 네. 이건 잘못 걸리면 죽습니다. 솔직히 말로 주식에서.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 굳이 바이오 제약주 이런 종목 건드리지 않아도요. 코스피 시장 내에서 가치주들, 건자재, 철강주들, 급등 종목들 30%, 40% 안정적이면서 이런 그 종목들 가치가 탄탄한 회사들이거든요. 그들 종목도 수두룩해요. 저도 그래서 이 종목보다는 더 안정적이면서도 코스피 시장 쪽에서 가치 종목도 많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제가 추구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네. 이쪽에도 관심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쪽은 결국은 단기 모멘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화이자 관련주들 어떻게 할까요? 이제 화이자 관련주들이 이제 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네. 뭐 제일약품, KPS 생명과학, 제일파마홀딩스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뭐 통틀어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더나 관련된 주에서는요, 굳이 내가 좀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파미셀이 적합도가 좀 있고요. 그쪽이 원재료 쪽이니까.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쪽에서 좀 내가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진매트릭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이자 쪽으로 좀 하고 싶다. 그러면 KPX 생명과학 내지는 제일파마홀딩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일파마홀딩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무가 탄탄하거든요. 유보율이 6,000%예요. 돈을 많이 쟁겨놨다는 네. 거죠. 그리고 부채 비율이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조금이라도 나오는 기업들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그나마 파미셀 정도고 진매트리스 정도예요. 나머지 기업들은 뭐 시세 반등의 여부를 떠나서 기대를 언덕이 없어. 주가가 무너졌을 때 뭔가 기대를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뭐 파미셀 주가만 잠깐 보시면 살아나거든요. 살아납니다. 작년에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개선폭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채 비율이 줄었기 때문에 좀 살아나요. 근데 다른 종목들 이외에도 이 연관된 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종목들은 다 무너졌어요. 결국은 실적이 기반되지 않는 종목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뭐 이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제가 매매를 권장하는 쪽이 아니고 굳이 하려면 굳이 하실 네, 네. 거면 그래도 재무라든지 실적이 조금 개선되는 쪽으로 포커싱을 해야 되지 않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뭐 사내 이사다 이런 거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바닥 찍고 어느 정도 정부 정책에 맞춘 시세 반등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불신, 국민 정서가 뭐 사지마비 쪽이 최근에 있었지 않습니까? 간호조무사분 그런 부분이고 또 20대 뭐 공무원인가요? 네네. 네, 상당히 이제 국민 인식들이 조금 정서적으로 좀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아니죠. 지금은 직무대행이니까. 그쵸. 네, 뭐 아스트라제네카 효과가 75세 이상 쪽에서는 100%다. 이런 것도 발표하셨으니까 너무 선입견을 갖고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단기 반등세 가능성은 좀 농후한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계속 추세가 단기적으로 네, 뭐 조금씩 무너졌다고 올라올 수 보기에는 있다. 네. 뭐 KPS 생명과학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상한가로 직행을 했거든요. 네네. 네, 이거 뭐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오는 쪽이니까 내일도 갭으로 조금 뜨겠죠. 이제 어느 정도 상한가 직행했으니까 그러면 거의 내일 대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다음에 오늘 또 콜드체인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갔어요. 뭐 대한과학, 일신바이오, 뭐 케이먼 이런 종목들도 볼 게 없습니다. 네, 볼 게 볼게 없고요. 없어요? 네, 볼 게 없는 회사고요. 신규보다는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들 관련된 종목들에 또 물려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손실을 좀 줄이고 어떤 손실폭을 줄이 나온 탈출의 기회로 좀 삼으셔가지고 주식하다 보면 손실 납니다. 물릴 때도 있고 잘 탈출하는 것도 실력에 또 가늠 잣대가 되거든요. 나는 물리는데 5% 3%대 끊고 나온다. 네. 그런 분들이 진정한 고수죠. 나는 30% 손실 났는데 대응 못하고 못 끊고 나온다. 그러면 트레이딩 안 맞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장기 투자로 선회를 하셔야 되는 쪽이고. 그래서 저는 신규보다는 손실 구간 탈출 기회로 잡아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뭐 조금 더 탄탄하고 실질적인 좀 실체가 있는 종목들 쪽으로 좀 바라보시면서 조금 더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잡아보자라는 전략까지 체크해 주셨는데요. 자, 이제 정부에서는 11월 달이면은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될 것이다. 계획에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6개월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11월이면. 자, 그랬을 경우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이 집단 면역이 형성됐을 때를 또 대비하는 섹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가 조금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뭐 집단 면역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 한다 하더라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뭐 코로나 자체가 글로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공동체거든요. 우리나라는 네네. 특히 수출에 의존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면역까지 시간 봐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는 내년도 3월 달 정도 가야지 어떤 해외 여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나마 제한적으로 좀 풀린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집단 면역 이후에 결국은 뭐 이거 아닙니까? 그동안 코로나 국면 쪽에서 수혜를 받았던 원택보다는 컨택트 쪽에 이제 관심이 가져야 된다는 쪽인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집단 면역이 되게 되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 해외 여행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카지노라든가 네네. 면세점이라든가 관련 종목을 지금 사야 되느냐? 그건 사야 아니라는 될까? 거죠. 아니에요. 예, 아니라는 거죠.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네.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래서 예컨대 제가 항공주를 하나 예를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공주를 뭐 대한항공도 좀 차트 좀 보고 계십니다. 대한항공도 그렇고 일단은 제주항공이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밸류를 가지고 판단을 해드릴게요. 예, 이거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자 제주항공이 작년도에 3천억 적자 났고요. 올해도 지금 적자 1,700억 예상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사가 이대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사가 지금 자본금이 올해 690억밖에 안 남아요. 예산은 올해 무조건 증자를 해야 됩니다. 증자 안 할 수가 없어요. 자본금이 예사가 2천억인데 지금 자본 50% 까먹었어요. 50% 까먹으면 이대로 가면 예사요. 연말에 올해 12월 달 가면 관리 종목입니다. 예, 이걸 모르신다는 거죠. 관리 종목 예사 관리 종목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뭐야 되세요? 유상증자 해야 돼요. 거의 확정적입니다, 이거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에어도 마찬가지예요. 네. 진에어도 마찬가지고 진에어도 마찬가지고 대한항공도 합병을 했지만은 과거처럼 시력이 안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뭐 카지노 관련 종목들, 카지노 관련 종목들, 파라다이스라든가 종목들 실적은 물론 턴어라운드 되겠지만은 워낙 코로나 국면 쪽에서 작년과 올해 까먹은 게 많아요. 그거 회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025년 2년 동안 까먹은 걸 자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3, 4년 더 걸려요. 그다음에 여행주 같은 하나투 같은 거 오늘 떴거든요. 관련 종목들. 네네. 하나투 같은 거 보면 하나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에 1,700억 적자 났고 올해 620억 적자 나 2,300억 까먹었어요. 2년 동안. 근데 회사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영업 활동을 통해 가지고 돈 벌어난 자금이 2,300억입니다. 2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예사가 벌어놨던 걸 다 까먹었어요. 그럼 예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본금이 예사가 지금 얼마냐면 지금 자본 총계가 지금 800억밖에 안 남았어요. 과거에 2천억짜리 주가가. 그럼 앞으로 2년 동안 3년 동안 벌은다 한다 하더라도 이 가치를 회복하는데 2년 3년 걸려요. 그럼 이거 주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자본 총계가 800억이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8천억입니다. PBR이 10배입니다. PBR 10배짜리 그 여행주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없어요. 주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신 단기 바닥은 찍었기 때문에 반등은 전개될 수가 있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가치가 증가 안 돼요. 그래서 이들 종목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단기 모멘텀에 따라서 매매는 할 수가 있어요. 저점에서. 이게 저는 추세적으로 상승 안 나온다고 봐요. 이런 종목들. 파라다이스라든가 여행주들.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결론 뭐냐? 그걸 뭘 매매를 해야 되느냐? 코로나 국면에서도 이익난 회사가 있거든요. 이제 아까 뭐 물론 언택 관련 종목들은 대표 수혜를 받았으니까 컨택 관련 종목 중에서 경기 관련 종목들 작년도 경기 관련 종목들 코로나 국면에서 실적 좋은 종목 있고 올해는 더 좋아진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사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 그 종목들 어떤 쪽이냐? 저는 이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소재 산업재 쪽이라 경기관 쪽이라 봐요. 그 종목들은 작년도도 오히려 코로나 국면에서 이익이 증가된 종목들이 있거든요. 화학업종도 그렇지 않습니까? 철강도 그렇고. 예. 코로나 국면에서 그 피해를 안 들어주고 더 경기가 좋아지면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들 종목도 현재 시장이 주도주예요. 네. 여기서 놀아야지 소재 산업재 실적 성장주 IT 중심이고 그다음에 친환경이 대세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경기 회복다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어요. 이쪽에 사셔야죠, 해서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코로나 끝나면 집단 면역 되면은 여행주들 좀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했었는데 좀 주의 의견 주셨습니다. 어제 또 홈쇼핑 보니까 벌써부터 리조트 숙박권을 팔기 시작했더라고요. 이렇게 좀 여행에 대한 기대감 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는 운영님하고 조금은 틀린데요. 네. 저는 운영님을 뭐 충분히 타당한 사유라고 좀
받아들여지고요. 네. 저는 이제 여행주에 관해서는 장기 투자 관점 반대입니다. 장기는 반대. 네, 이 부분이 운영님하고 똑같죠. 음. 그리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반대예요. 그리고 카지노도 반대입니다. 반대. 네, 저는 일단 이제 여행 관련 오늘 일단 시세 반등이 노란풍성, 제주항공, 시내어, 모두토 이런 쪽이 괜찮았거든요. 네. 여행 관련주로 트레이딩 관점을 해야 된다고 하는 쪽도 모두토하고 참 좋은 여행입니다. 이쪽은 상당히 재무가 튼튼해요.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는 부채가 5%거든요. 그 다음에 유보율이 1000%가 넘어갑니다. PBR이 1배가 살짝 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네임드가 좀 딸리죠. 네임 밸류라는 것이 우리가 여행 갈 때 모두토한 하나토로 가지 참 좋은 여행 노랑풍선으로는 잘 안 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제 트레이딩 관점이 좀 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 쪽이고요. 네. 향후에 지금보다는 좀 높은 단계에 가 있을 것 같아요. 여행주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지금 홈쇼핑도 팔고 있고 자구책을 또 마련하는 쪽이거든요. 국내 여행권들을. 그런데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 보는 쪽이에요. 올해는 어렵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해야 된다. 이쪽이 이제 같은 쪽인데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래도 먹거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떨어졌을 때 사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오늘 7%씩 8%씩 반등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어느 쪽에 그럼 집중을 해야 되냐? 이쪽보다는 소매 유통 쪽이죠. 코로나 국면에서 직격탄을 작년에 맞았는데도 코로나 백신이 만약에 나와가지고 집단 면역 기대감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저는 보복석이라고 보는 쪽이에요. 그럼요. 저도 요새 옷을 사거든요. 저도요. 네, 저 그렇죠. 사고 있어요. 앵커님도 오늘 옷이 굉장히 화려하신데 다들 그런 억눌림이 좀 있어요. 우영님도 상당히 넥타이가 엄청 많으시거든요. 멋쟁이신데 오늘 안 다들 하고 나오셨네요. 그런 보복섭에 대한 어떤 해방감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어디 쪽이냐? 영업무역.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네. 소형주 중에서는 코올 패션이라고 보는 쪽이에요. 이들 종목은 다 실적이 탄탄하고 밸류에이션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하고 가장 연속 순매수로 수급이 돋보이는 쪽이 1위가 의류 쪽에서 영업무역이에요. 그 다음에 2위가 현대백화점이거든요. 이런 쪽은 더디더라도 만약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면 갈 수밖에 없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선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멘텀보다는 실적 기반이 조금 더 종목들을 선취를 하게 되면 수익률 게임에서 좀 우위를 차지하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야인스톡에서는 이 백신과 관련된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점점 더 일상 복귀에 대한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자, 시장에서도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으로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확실히 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시각이 조금 더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또 이 코로나 국면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탄했던 섹터들 다시 한번 좀 찾아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